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공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3%짜리, 5%짜리니까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낚아챌 수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얘가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찾냐? 이게 아니라 이 방향성 아시겠죠? 단타 매매는요. 특히 장중 단타 매매는 지수가 아무리 떡락을 하고 지수가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턱대고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는 종목 다 그냥 들이대려고 생각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딱 기준되는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준되는 종목이 아니면 들이대면 안 되고, 물론 이제 그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게 끼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으면 또 접근해 볼 수도 있죠. 이 친구가 오늘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대진첨단 소재 신규 상장하고 이틀 내리 깔다가 오늘 드디어 좀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좀 많이 실렸죠. 그리고 흐름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매매는 안 했습니다. 10시 이후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내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인 줄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내리꽂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사실 이 9시 반까지는요 감이 있어야 돼요. 감이 기준이 확실하던가. 저도 오늘 오전에 엇박자 났잖아요. 엇박자 난 이유가 이 시간대의 흐름을 저는 아는 거예요. 이것도 꿀팁인데, 내가 원하는 종목의 흐름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 흐름을 찾아서 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사자마자 어떠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저만의 딱 제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찾기는 힘들죠. 내가 이걸 예측하기도 힘들어. 하지만 전조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전조증상들이 있는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흐름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이 모습을 많이 봐야 되겠죠. 호가창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호가 체결이라던가 아니면은 분봉상의 뭐 캔들의 흐름이라든가 뭐 거래 대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뉴스라던가 이런 걸 다 대입을 해서 내가 당일 매매에 매수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장중 매매를 말씀드린 거, 항상 장중에 내가 이 종목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더라,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공통점들 찾아요. 공통점들 이렇게 이걸 찾아놓고 이제 이걸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앞쪽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너무 뭉뚱그렸나? 근데 이게 다거든요. 저는 이렇게 찾았거든요. 미친 듯이 매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보입니다. 장중 매매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흐름에서 내가 여기를 빼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흐름에서 얘를 빼먹어야 돼요. 다 먹을 수 없어요. 운이 좋아서 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이거를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이 올라가는 걸 다 먹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이 정도씩은 올라가는 애들이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 모습 중에서 우리는 여기만 빼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1%가 되든 2%가 되든 3%가 되든 간에 어쨌든 안정적으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보더라도 이런 흐름에서 손절치면 이렇게 급락은 맞진 않아요. 1, 2% 손절 안쪽으로 끝낼 수 있는 흐름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내가 뭔가 비슷한 것 같아, 뭔가 이런 흐름이 계속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의 이 앞쪽의 전조 증상을 한번 살펴봐요. 여기에 있는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여기 있는 공통점들 찾으니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건 사실 좀 지나고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차트 돌려보는 게 이런 모습을 찾는 데 도움은 진짜 많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찾는 데는 진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통점들을 막 써봐요. 한 50가지 써보세요. 그건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뭐 5개가 남든 3개가 남든 뭐 20개가 남든 간에 이거를 다 공통점을 찾아보고, 이 공통점은 내가 찾고 내일 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공통점들이 아니었네? 그럼 또 빼지는 거예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또 추가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 앞쪽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찾아놓고 그러면 과연 이런 애들이 이 앞쪽에서 보이는 공통점들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고, 이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야죠. 또 매수를 신나게 해봐야 됩니다. 또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다 기준을 세워놓고 적용해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 기준 다시 수정 하면서 이 앞쪽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 매매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처럼 엇박자도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맞아. 이 전조 증상 같아. 그래서 매수를 했어? 근데 매수하자마자 안 가? 그냥 손절. 다른 종목에서 또 전조 증상이 나타나? 매수했어? 근데 매수하자마자 또 안 가네? 그건 손절. 엇박자죠. 근데 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손절 쳤는데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나타나. 열받죠. 이런 자잘한 손절들이 있음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하루에 한두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매수하는 딱 첫 번째 매수해서 이거를 얻어 걸릴 확률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걸 찾기 위해서 앞쪽에 두세 번 손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빨리 손절,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빨리 손절, 빨리 손절, 빨리 손절 하다가 딱 이 모습 나타나면 이제 여기서 수익을 내면서 얘 복구, 얘 복구, 얘 복구. 얘는 복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복구되면 땡큐.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수익 날 것 같아. 얘도 수익 날 것 같아. 얘도 수익 날 것 같아. 아, 얘 손절했어. 뭔가 이상해. 얘 손절했어. 뭔가 이상해. 얘가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찾냐? 이게 아니라 이 방향성 아시겠죠? 단타 매매는요. 특히 장중 단타 매매는 지수가 아무리 떡락을 하고 지수가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에어클래스에서 종가가 들어간 친구예요. 3.5 패턴으로. 그래서 슈팅이 나왔죠. 분봉상의 흐름. 그러니까 지수가 쭉 빠져도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요. 이게 장중 매매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엇박자 나거나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아. 아, 엇박자. 여기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샀는데 또 팔아. 아, 두 번째 엇박자. 이거 못 먹어. 그래서 여기서 엇박자 나서 끝날 수도 있어요. 남들은 여기서 수익 크게 났죠. 저는 오늘 여기서 한 번, 두 번 수익 났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랑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뭐 같은 조건으로 같은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다 달라요. 종목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 같은 종목이라도 누구는 손절, 누구는 익절, 누구는 큰 수익, 누구는 본전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동성이 가장 심한 시간대 9시부터 10시 사이, 이때는 반드시 이런 종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나타났던 종목들을 한번 쭉 뽑아놓고 공통점들 한 50개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줄여나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빠르면 한 2년? 1년? 1년은 만약에 1년 걸려서 단타에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재능이 있는 겁니다. 1년을 했는데 이제 슬슬 감이 오는 것 같다? 그럼 잘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일 매매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 얘네의 공통점들을 찾아보세요. PI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이렇게 막 급락을 떨어뜨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많았을 건데 그런 친구들을 매매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캘퍼라고 규정 짓고 난 스캘퍼야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스캘퍼야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돼요. 난 스캘퍼가 아니야. 스캘퍼기도 하지만 돌파도 하고 뭔가 기준 세우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면 이런 데 다 들어가면 안 되고 모든 종목을 다 선택해서 모든 종목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려아연 좋지. 잘 올라갔지. 대동 잘 올라갔어요. 근데 나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내려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둬서 최대한으로 내가 매수 들어갔는데 이만큼 올라갈 종목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여기서만 매도를 해도 수익이잖아요. 여기서만 매도해도 수익이고 이렇게 매매를 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아, 여기에서 요거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먹어야지. 아, 여기서 요거 먹어야지. 여기서 요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구간을 다 먹으려고 그래. 모든 파동을 다 먹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다 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나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죠. 여기는 떨어지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매수 안 해야 되겠다. 여기 매수 안 해야 되겠다. 여기 매수 안 해야 되겠다. 여기 매수 여기 이렇게 막 시나리오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내 기준은 여기서 사서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서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샀는데 내려가. 뭔가 이상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손절을 못 하고.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 관점을 바꾸세요. 종목을 선택하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만 내가 매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면 요거 먹으면 되겠다. 요거 먹으면 되겠다. 요거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또 계산을 다 해요. 이거는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매수를 들어갈 만한 법칙을 찾을 수 있었더라. 이런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의 앞쪽에 공통점들을 찾다 보니 몇 가지가 보이는데 이런 몇 가지들이 보일 때 매수를 해보니 내가 생각하는 이런 흐름이 안 나오면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공통점들이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또 손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손절을 몇 번 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에 공통점들이 있는 종목들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이런 종목이 걸리면 앞쪽에 손절했던 것들이 다 회복되면서 수익이 나더라. 운이 좋은 날에는 첫 종목에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서 평소에 몇 배의 일당을 챙기기도 하더라. 또 어떤 날에는 이런 종목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런 종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엇박자 나서 손절만 치고 손실로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장중 단타 매매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여정을 떠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 확률이 높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굉장히 큰 파동에서 이 정도만 빼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진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는 스캘핑. 이거는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호가창 봐야 되고 뉴스 봐야 돼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호가창하고 뉴스 보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 분들이나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매우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장중 매매 확률을 높이시려면 특히 오전장에 집중해야 되고, 오전장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통점들을 열심히 이렇게 공통점들을 작성을 해놓고, 이런 뭐 한두 종목 봐서는 안 되겠죠. 하루에 수십 종목씩 돌려봐야 되겠죠. 공통점들 이렇게 쭉 써놓고 이런 공통점들이 나타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테마였는지, 얘가 오늘 왜 올랐는지, 오늘 상승률 몇 %인지, 거래대금 얼마나 터졌는지 공부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공통점들이 나오겠죠. 이런 공통점이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검색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식이 다가 아니긴 한데, 그리고 사실 검색식이 나오지 않아도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실시간 검색 순위에 다 뜹니다. 매수 타이밍 잡기 싸움이에요. 검색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시간 조회 순위 다 나오고 뭐 이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검색식을 다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다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보고 이런 거구나. 결국 여기서 내가 검색식 만들어서 뜬 종목들이 결국에 이거네? 그래서 검색식이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에 가시면 깡통 한두 번은 차보신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정입니다. 여정.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내 계좌도 우상향하고 내 실력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 날아갔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람들이 다 약간 우울하잖아요. 특히 지하로 뚫고 내려갈 때는 정말 괴롭고 우울하고, 그리고 내가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또 깡통을 향해 달려갈 때 이때 엄청난 그 우울감,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것들 다 겪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 길이가 어떤 사람은 3년이고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어떤 사람은 뭐 4년 5년 걸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 있죠. 스캘핑과 장중 매매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83 뭐 이런 나락,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은 딱 요런 거 급등할 때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시는 거예요. 못 참는 거지. 이런 걸 오늘 얘구나, 얘 오늘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이제 피레침 같은 거, 얘구나, 또 올라가는구나,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공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3%짜리 5%짜리니까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낚아챌 수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나는 스캘퍼다, 이건 장중 매매랑 다릅니다. 나는 스캘퍼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도주 이런 거 찾을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뭐 주도주, 거래 대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이 슈팅 올라가는 각도에 접근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신호를 캐치를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뉴스 보고 그리고 호가창 튀어 오를 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스킬만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찾으면서 이런 거 잡아내는 거 없을까? 거래대금 중요하다던데 이렇게 좀 이상한 조합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했어요. 여기다가 몇 천만 원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500만 원씩 손절하고 이러지. 정말 밀어냈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막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10% 손절해봤자 5만 원, 6만 원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드가 한 3, 4천만 넘어가도 이런 데서는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100만 원 손절이에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깡통차 하는 겁니다. 잘못된 매매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시드를 늘리려다 보니까 시드만 늘리면 손절 친다고 시드만 늘리면 깡통 찬다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뜨끔하신 분들 많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해도 성격이 막 이렇게 정리하는 성격이고 뭔가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나누는 건데 이거 뭐 이런 땐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뭐 이건 안 갈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감으로 그게 재능이에요. 나는 아닌 걸 알아. 근데 설명을 못하겠어. 그거는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이거를 걸러내는 본인만의 감이 있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도 재능이잖아요. 저는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미친 듯이 깡통 차가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데서 진짜 들어가서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서서히 없어지고 시장에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종목 선정이 진짜 어렵고 까다로우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서 딱 누군가 잡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뇌동 나갈 사람들은 나가거든요. 그 기준을 잡는 그 여정 있죠. 그 기준을 잡는 여정도 방향에 맞게 잘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 여정 중에 만나는 이렇게 내 심정의 기복 있죠. 내 심정의 기복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매매했던 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분석력 끈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거거든요. 알려줘도 내게 되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모두 다 알려드려도 체화하고 그리고 내가 놓쳤던 부분을 경험을 쌓고 다시 듣고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또 안 되니까 다시 들어보고 이게 또 그 얘기였네. 이렇게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들리면서 이 여정을 끈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만 결국에는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의 매매법이. 진입할 때 비중 관련 스스로 시드를 조절할 줄 아시면은 미수를 쓰든 신용을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절제가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누가 날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만약에 금액이 여기에 뭐 500이 들어있다? 그러면 100으로만 매매하세요. 이건 이 비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본인만의 스스로 매매하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그 비중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생각하는 그 패턴을 가진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첫 진입을 좀 약하게 들어가세요.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 진입에 이제 들어가는 시드 있죠. 그 시드를 좀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 작은 금액으로 손절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손절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온다? 똑같은 걸로 일단 들어가죠. 똑같은 것도 일단 들어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손절했다 치면은 여기 한 2-3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2-3개로 수익이 요거 손절한 만큼 나도 이 3개가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중 조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 몰빵. 그래서 크게 손절. 그럼 줄어든 시드로 몰빵. 여기서 손절. 그래서 줄어든
시드로 수익이 크게 나도 얘네를 복구를 못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손절이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몰빵 손절, 몰빵 손절, 줄어든 시드로 아무리 크게 먹어봤자 얘네가 복구가 안 된다. 그러려면 여기서 더 욕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주는 것도 안 먹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요만큼 쪼그라든 상태에서 끝난다. 이게 저의 예전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극초반 종목 선정은 계속 잘 안 되는데 몇 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시초가를 건너뛰세요. 잘 안 되면 건너뛰는 겁니다. 잘 보일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점인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도전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약점인 부분은 약점으로 두시고 강점인 부분만 키우세요. 내가 장 초반에 시초가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초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똑같아요. 시초가에 자신 있는 사람도 수익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잘하는 사람은 들쑥날쑥해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손절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 의지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시초가 슈팅 줄 때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크게 먹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손절은 굉장히 짧겠죠. 왜냐?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안 나오니까 손절이 짧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계속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 자르고 흐름 나오면 길게 갖고 가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분석해봤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짧게 안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소리는 뭐죠? 이 매수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매수를 하면 올라갈 거야. 이게 지금 보여. 내가 공부했던 그 기준에 전부 다 부합해. 라는 순간에 버튼을 눌렀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 확신 없이 버튼을 누르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손절 못하는 거죠. 확신이 안 서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려가는데 반등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 확신이 있는데 안 가? 뭐야 왜 안 가? 손절.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돼요. 기준 맞게 들어갔는데 안 가면 잘라야죠.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럼 잘라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자르고 나서 올라간다? 그럼 다시 진입해야지. 그리고 내려간다? 그럼 다시 손절해야지.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된다? 그럼 얘는 버려야죠. 오늘은 나랑 안 맞네? 못 자르는 거는 누가 옆에서 칼 들고 자르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나 내일부터 살 빼야지 그러고 못 빼는 사람들 있죠. 유난 떠는 사람들 있죠. 나 살 빼야지. 그러면서 막 먹고 있어. 야 너 살 뺀다며. 내일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심하죠. 살 빼야지 해놓고서 부대찌개 먹고 있고 집에 가면서 햄버거 사갖고 가고 한심하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손절을 못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살 못 빼는 거랑 똑같은 거고 담배 못 끊는 거랑 똑같은 거고 술 못 끊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걸 또 욕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손실 회피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선정하는 방법들 힌트를 많이 드렸고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흐름 패턴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 패턴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어느 정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